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TV 정치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인데요. 저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묵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또는 송파, 동탄 등 전국의 한 50여 개 지역에서 에, 선관위에서 관리하는데 초딩 수준의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키울 수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선관위를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후진국형 관리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들 다들 질타를 했는데, 특히 정의당의 논평이 눈에 띕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다. 정말 이거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은, 잠깐 한번 들여다볼게요. 서울의 14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마감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됐다.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 이렇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최악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게 먹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화철은 선관위 사무총장만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의심받기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된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을 차례가 되면 이제 맡았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3월 달에 이미 임기가 지난 거죠. 임기가 지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후임자를 물색하지 못하니까 여기 선거 6.3 지방선거까지만 맡고 끝내자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용지 부족을 빌미 삼아 가지고 장애투쟁을 하려고 이제 같이 그쪽에 나가서 세를 모으고 규합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심받기 딱 알맞는 이런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은, 쉽게 얘기하면 사법 카르텔들의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서로 지금 사법 카르텔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친 이재명 세력들과의 어떤 그 연관관계에서 나온 것도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지금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왜 별도로 특별검사제를 만들고 또 자기들이 재판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안들과 다 밀접하게, 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또 누가 보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또 언제 임명했습니까? 서기리상 때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심전심, 공소 취소 이런 것도 들고 나올 때 지 맘대로 돼? 한번 해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초딩들도 반장 선거할 때 투표용지 그렇게 모자라게 해가지고 투표 안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초딩 수준이에요. 초딩. 대한민국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망신을 한 이런 사례인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게 이심전심 깔려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라고 여기 지금 정의당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계리상 때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거 제가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그럼 서계리상이 지금 어때요? 뭔가 지금 터져야 되거든. 뭐 하나 터져가지고 좀 그쪽으로 시선도 돌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시에 뭐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한 얘기가, 정의당 대변인이 한 얘기가 조금은 설득력이 좀 있다. 그 의심을 좀 해봅니다. 의심하는 건 자유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에서 한 얘기가, 대변인 한 얘기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재정적 4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줄 서가지고 그 귀한 시간을 소모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책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거고,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현장에는 황교안과 뭐 김은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투개표 참관인한테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이 그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가방을 다 까봐라 이러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고, 혹시라도 중국인이 여기 개입했나 해가지고, 중국인이 거의 개입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거 하나를, 조그마한 거 모멘텀을 하나, 뭐 건수를 하나 잡아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부정선거하고도 맥을 같이 해서 좀 좀 세를 좀 확산하고 좀 먹거리를 만들어 보자, 여기에 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해봐요. 이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죠, 이게. 그래서 먹거리 치고는 굉장한 먹거리가 하나 생겼다, 자,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관위원장 이 시스템 체제가 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누가 할 거예요? 일반 판사들이 맡을 겁니까? 아니면 검사가 맡을 거예요? 경찰이 맡을 거예요? 적당히 맡을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유력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게 이제 잘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시효가 지난 분이 쉽게 얘기해 뭐 탄핵을 받아야 될 이런 분이 또 임명을 했고, 또 그 사람이 또 자기 임기가 지나 있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자리 보존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을 가장 즐겨하고 있을 사람이 누군가, 서계리상이라고 해야 돼요. 뭔가 한 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일어났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서계리상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면 유리했지.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돌파구를 좀 찾아볼까, 그리고 힘의 균형도 좀 맞춰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엊그저께 제가 저도 이제 운동을 갔다 오다가 금정역 쪽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흰 옷을 입고 이제 5번 기호를 달았는데 조상범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공산당 아웃, 빨갱이 아웃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당나라 빨갱이 아웃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나오다가 거기서 그러면 저도 시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도당위원장이더라고요. 경기도 도당위원장. 그랬는데 또 하나는 또 국민의힘의 그 오세훈 후보도 공산당 하는 짓들이 꼭 공산당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 일들이 공산당 같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반응을 하거나 제압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보기에. 그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보 시장이 돼가지고 뭘 잘 하겠느냐. 네? 자기처럼 사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하나의 그 팁을 주자면,
공산당 원조는 누구냐 이렇게 나가야죠. 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공산당 원조는 당나라 소정방을 끌어들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팁을 또 줘야 됩니까? 선거 때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대책을 제대로 대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굽니까? 지금 유구하신 그분 국무총리도 한 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런 분이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다음에 선거 때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서울 선거의 개표 득표율이나 여기도 그렇고 대구의 득표율 여기도 봤을 때 특히 민주당의 그 취약 득표율이 취약 세대가 20대하고 70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0대한테는 눈치를 보느냐고 제대로 뭐 얘기를 못하고 시니어들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정치 전략적으로 뭘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그 2대 8 정도라니까요. 2대 8 정도 돼가지고는 40대 50대에서 많은 득표를 해도 시니어하고 10대에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10대하고 70대하고는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여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비슷한 건 뭐냐? 득표율이 없다는 거예요. 득표율이 약하다. 아주 미약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 시니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내놔야 되잖아요. 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놨어요. 내놓고 그래도 시니어들이 이렇게 득표율이 좀 약했다. 그리고 받아 먹기만 하고 도장은 딴 데를 찍었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은 시니어들한테 다음에 또 이렇게 더 골이 더 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서초의 강남 3개구역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비슷한 현상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대들이 더 골이 깊어지고 시니어들이 더 골이 깊어졌다. 득표율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내박쳐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정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뭔가 좀 당근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 전략가라고 하는데 그냥 자칭이에요. 자칭 정치 전략가입니다. 자칭.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생일 때 뭐 화환을 좀 하나 보내준다든지 좀 챙겨주는 거죠. 또 그게 좀 어려우면은 밥 한 그릇 보내기 뭐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뭔가 이런 당근을 좀 내놔야지. 시니어는 아주 내박쳐두고 이러면은 선거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이 서울하고 대구에서 나왔잖아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볼 때 다 먹으려고 하면은 다음에 다 토해내야 돼요. 오히려 더 반전이 쉽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12대 4 지난번에 12대 5로 국민의힘이 앞섰던 거를 12대 4로 이렇게 해놨으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숫자상으로도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나쁜 결과는 아니고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에서의 그 도의, 시의 장악하고 한 거는 맞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사 시장만 딸랑 가져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회, 도의, 시의회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면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또, 뭐 서울시장을 내놨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개인적인 이제 차원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 나와야죠. 좀 경량급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대구를 경량급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어쨌든 김부겸 후보는 이번에 그 대구에서 큰 선전을 했기 때문에 차기에 대권 후보로 나가는데도 큰 손색이 없습니다. 자, 시니어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투표권을 볼 때 24%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24%가 되는 이런 그 거대한 세력을 그냥 내박쳐두고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큰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선거에서도 그러고. 그래 여기를 이면하고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가 있는가. 정치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시니어라고 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저보다 또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렇게 시니어 위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시니어 위원장도 시니어를 위해서 뭔가 물심양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아보고, 안 되면 대통령, 국무총리한테도 좀 서류로 뒤밀고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지금 뭐 3선 의원이니 4선 의원이니 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제대로 체제를 갖춰가지고 시니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세요. 시니어한테 득표를 할 수 있게끔 안 하면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얘기했듯이 공산당 아웃, 빨갱이 아웃, 이런 거 왜 대책을 못 세워요?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말 한마디를 못해. 서울시장 오세훈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 나 빨갱이 아니야, 공산당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이미 늦잖아요. 발이 느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뭔가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민주연구원 뭐하러 있어요? 민주연구원 그런 데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정치 전략적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 날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정선거 미스테이크, 잘못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정말 정치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헤게모니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걸 못 찾고 안일하게 내란 불법 배임 했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우려먹으면 된다.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냐고요 이거를.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가 또 10월 달에 보궐선거 또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저 두고 볼 건데 좀 쇄신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오늘 김현중 TV의 정치 토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